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권의 한모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대한민국 지금 현 정치에서 제일 영향력이 센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 다음에 이재명이, 그 다음에 조국, 추미애 이런 사람들의 발언, 행보를 가지고 분석해 드리겠는데요. 오늘 한동훈 위원장은요, 지금 이재명에 대한 공격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민주당 공천의 문제점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말이죠. 이 안기령, 인제근 지역에다가 안기령 YTN 기자를 갖다가 전략 공천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안기령이가 그동안에 얼마나 이재명에게 충성을 맹세했어요. 자기는 뭐 차은우인가 가수 이 사람보다는 이재명이가 지 이상형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공천을 따냈어요. 요거를 이제 비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이재명의 공천과 관련된 지금 문제점. 그러니까 전부 사천이잖아요. 친명들만. 요거를 공격하고 있고, 그리고 안기령하고 같이 연결되고 있는데, 이제 이 과거에 이제 이재명이 코딱지 띄워준 박찬대, 요것을 또 이 코딱지 파는, 이 코 파는 이런 사람들은 국민의힘에서는 공천 못 받는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에 말이죠. 지금 이재명이 코를 이 코딱지를 띄워주는 박찬대 이 동영상, 2022년도 이 동영상이 완전히 지금 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뒤엎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요, 이재명이 재판이 두 개예요. 하나는 위중교사 재판이 있고 다른 하나는 부인 재판이 있어요. 둘 다 쫄딱 망하는 거죠. 창피 다 당하는 거죠. 왜? 거짓말만 계속 해대니까. 아니, 판사가 바보입니까? 이 사람이 이것도 거짓말하네. 다 알잖아요. 당대표로 돼가지고. 부인도 거짓말. 다 부인하니까 거짓말이죠. 아니, 배소연이가 유죄를 받았는데 부인은 아직도 거짓말하고 있으니까 사실관계가 부인하니까. 그리고 이재명이 위중교사. 아니, 계속 부인하잖아요. 김진성 그 위중교사 내가 당했다. 위중한 게 맞아. 검찰에서 진술했는데 오늘 법원에서 그대로 검찰 진술 내용을 확인해 줬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김진성 위중을 하신 분, 이 부분이 오늘 법정에서 그대로 위중교사를 받았다라는 것을 폭로했어요. 그리고 문자 메시지도 전부 다 공개가 됐습니다. 이거 재판 끝난 거죠. 그래서 이재명이 이거는요, 이제 법정 구속도 반드시 이뤄야 될 것이 아니냐. 죄질이 나쁘니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국 신당 이거 만드는데 당명을 가지고 선관해서요. 조국 신당만 안 되고 나머지는 돼. 이렇게 판결을 받았어요. 유권 해석. 그래서 요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추미애하고 지금 이제 이 임종석이하고는요. 지금 성동갑에서 경선할 가능성도 갑자기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추미애가요. 그 임종석이의 이 성동갑 이 공천 문제를 직격하고 나섰어요. 한마디로 추미애 성질 더러운데 딱 다시 이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께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맨 먼저요. 한동훈 이 위원장의 이제 오늘 발언 뭐 여러 가지 오늘요 한동훈 위원장이 원주를 갔어요. 자, 원주를 가서 원주를 뒤집어 놓은 거죠. 가는 데마다 아주 인기 절정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원주를 갔는데 뭐 오늘 뭐 여기저기 가는 데마다 이제 메시지를 많이 내놓으니까요. 자, 그래서 원주에 이번에 이제 그 원주 여기에서 출마한 박정하 그리고 이 김환석 전 기재부 차관 요 분들을 이제 딱 축켜 세운 것이죠. 그래서 함께 누리는 문화 총선 공약을 발표하고요. 시장에서 유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주 시장이 오늘 난리가 났어요. 예, 그리고 이제 원주에 이 박정하 김환석 같은 어디다 내놔도 손색 없는 후보를 먼저 제시하겠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공약을 기획해내고 그 기획한 내용을 실천할 가장 적임자다. 이렇게 축혀 세웠습니다. 그리고 원주요. 지난번에 이제 강원도당 신인할 때는 뭐 한 3번 이상 오겠다 그랬는데요. 지금 같아서는 정말 좋기 때문에 아주 4번, 5번 계속 오고 싶다라고 그래서 원주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표명했는데 왜 그러느냐. 원주는요. 강원도 8개 지역 중에서 우리 국민한테는 험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대 총선 때 2석 모두 민주당이 차지했어요. 예. 자, 그래서 지난번에 이재명, 이광재, 이 강원지사 출마로 인해서 이제 보궐선거가 이루어져 갖고 박정하 의원이 당선되면서 이제는 여야 하나씩 지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가서 시장을 쫙 돌면서 이제 다시 한번 한동훈 위원장의 지지가
이 두 후보의 지지로 연결되는 많은 그런 이제 바람잡이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오늘 출근길 인터뷰를 했는데요. 인터뷰가 이제 19분간 계속됐는데 이 19분간 중에서 이재명이라는 말이 7번이나 나오고 민주당이라는 단어가 12번이나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이죠. 이재명이가 이상형이야. 이렇게 이제 안기령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이 인재근 의원 지역에 이제 도봉에 지금 이제 공천을 받았잖아요. 전략 공천. 그러면서 만약에 한동훈 본인이 차은우보다도 외모가 훨씬 더 나아.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으면 절대 국민의힘에서 공천 못 받는다. 그러면서요. 대표의 코를 대신 파주거나 대표가 차은우보다 잘생겼다고 하는 비위 좋은 아부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정글이 지금 바로 이재명 민주당이다. 이렇게 직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민주당 공천이 세계에서 가장 투명한 공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름 석자만 한번 쳐봐라. 누가 공천될지 않았지 다 안다. 그러니까 지금 친명들만 공천받고 비명은 잘리고 있잖아요. 이런 제1당이 그런 것은 나라를 망치는 일이다. 이렇게 직격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민주당 공천을 왜 이렇게 세게 때리느냐. 바로 국민의힘에 대해서는요. 이 너무 감동이 없는 공천 아니야. 이런 비판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통상 이 공천 과정이 조금씩 이제 잡음이 나오는데 너무 잡음이 안 나와. 그래서 지금 이제 현역 불패다. 그래도 여기도 현역 횡재 그리고 이제 신인 횡사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민주당 공천 갈등을 좀 더 부각시켜 갖고 상대적인 우위 이런 거를 좀 유지하겠다. 이런 생각을 깔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한동훈 위원장은 수시로 국민의 공천 성과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출마거나 경선 결과에 승복한 그런 의원들에 대해서는요. 이 많은 분들의 감동적 희생과 헌신 때문에 우리 당이 조용히 공천할 수 있다. 끝까지 한번 봐봐라. 많은 쇄신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처럼 그렇게 피를 보는 공천이 과연 쇄신이겠느냐. 그건 정치를 망치는 일이고 저는 시스템이 방해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코를 파는 정치인 이게 뭐냐? 이게 바로요. 2022년도에 있었던 일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박찬대 이 코딱지 파져갖고 최고위원까지 됐잖아요. 2022년도에. 그리고 이게 지금 동영상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금 난리 난 거예요. 제가 앞에서 보면요. 정말 코딱지를 띄워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띄워서 이 박찬대가 이게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이제 버리잖아요. 근데 옆면에서 보면요. 이 코딱지가 아니고 광대뼈에 있는 걸 뭐가 묻은 거를 띄어내서 버리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코딱지가 아니야. 그래서 조선닷컴에서 이 박찬대한테 이게 도대체 뭐냐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려고 전화 문자 메시지를 아무리 내보내도 연락이 안 된다고 합니다. 왜? 지금 안기령 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이거 박찬대 이미 다수 문자 받았잖아요. 이거 뭐 명비어천가 아주 대표적으로 보는 맹종파잖아요. 맹종파. 그래서 이화영 재판할 때 이화영이가 내가 그 이재명한테 방북하는 거 다 보고 했어. 이재명이 알고 있어. 그리고 이재명이가 참 고생했다고까지 얘기했어. 이렇게 검찰에 진술하고 나니까 이재명이 놀라갖고 그거 번복시킬 때 써먹은 메신저가 누구예요? 그게 박찬대예요. 그 정도로 박찬대가 실세인과 동시에 측근 중에 측근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 코딱지 파줘갖고 이거 동영상에 나오잖아요. 코딱지 파주니까 뭐 코딱지도 뭐든 하여튼 이렇게 띄워주니까 이거 공천 측근의 측근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럼 안기령에 이어서 박찬대 다 똑같은 사람들만 공천 받는다. 이런 사람들은 국민 오면 못 받는다. 이게 정글의 민주당 공천이다. 요런 한동훈 위원장의 논리가 그대로 인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수긍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전화도 안 받고 문자 메시지도 안 받는 이거 사실 시인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장인의 공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은우 안기령 이런 것도 이제 비판했지만은요. 비판을 했고 자 그러면서 이제 왜 그러냐면 이 김재섭 지역이니까 김재섭 후보 이런 좀 돈발 좀 해달라. 예. 그래서 저런 안기령 같은 사람이 국회에 들어가서 나라를 망치게 해서야 되겠느냐. 직격탄을 날린 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장성민 예비 후보죠. 안산 상록갑 150석 160석 예상해갖고 날벼락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이 얘기를 또다시 꺼냈어요. 우리 국민의힘은 해설가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계산할 시간이 있으면 하나라도 더 좋은 정책을 만들고 한 분이라도 더 우리 대의 명분, 실천, 설명하기 위해서 노력하라. 국민들이 우리를 지지하는 것은 우리가 잘하고 이뻐서가 아니라 통진당 계열의 정당 같은 이런 빨갱 정당들이 국회에 진입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
바로 우리 당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엄중하게 다시 한번 경고장을 날렸어요. 이 얘기는 이 앞으로 이게 적당히 넘어가면 또 어디서 튀어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낙관론이 나오면 이거 국민들이 또 심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조심, 말조심, 각별하게 강조하는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원주에서 이 한동훈 위원장의 이 모습, 그리고 이제 안기령을 때리는, 그리고 이재명의 공천을 때리는 이 출근길 인터뷰 내용을 보시고요. 그리고 원주가 오늘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시장. 이거 보시죠. 원주 시장. 이거 뭐 가는 데마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 한동훈 인기가. 자, 그래서 오늘 또 원주 분위기를 싹 바꾸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는요, 지금 이 우의정 교사, 그러니까 오늘 이재명의 부인 김혜경이는 법과 때문에 재판에 끌려가가지고 망신을 당하고 나오고, 왜냐하면 기자들이 물으면 대답을 하늘 못하잖아요. 그 자체가 망신이죠. 그리고 법정에서 거짓말하는 거, 계속 형이 부인하는 거, 이것도 판사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얼마나 참 가소로운 일입니까? 또 망신이죠. 이재명이 마찬가지. 예, 그래서 오늘 김진성, 그런 게 이제 김병남 당시 성남시장의 수행 비서. 예, 자, 그래서 KBS PD 사칭 문제를 가지고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지난번에 경기도지사 선거할 때 그거 나는 아무 죄가 없어.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 허위사실 유포해서 다시 또 재판을 받게 되니까 김진성이한테 야 허위사실로 좀 위증하라 압박을 갖고 위증해서 무죄 판결을 받아냈어요. 요거를 가지고 이제 검찰에서 관련 녹취록까지 전부 입수를 해가지고 너 이거 거짓말했지 위증한 거 맞잖아. 그러니까 김진성이가 네 위증한 거 맞습니다. 검찰에서 진술했어요. 이거 그대로 가는 겁니다. 예. 그리고 KBS PD, 예, 최모 PD도 이거 대법원 판결에서 얘기한 게 맞아. 유죄 판결은 내용 다루야.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검사 사칭했다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재판이 열렸어요. 그래서 재판이 열려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재명이가 위증을 해달라고 그래서 유력 정치인 아니냐. 내가 상당한 중압감과 압박감을 느낀 게 맞다. 딱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요, 오늘 이제 법정에서 검찰 진술한 위증 관련 혐의를 전부 자백했습니다. 자, 검사의 질문입니다. 현직 경기도지사이자 유력 정치인 이재명이가 직접 수차례 전화를 해서 위증을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중압감이나 반복적인 압박성 요구, 그리고 이재명에게 우호적인 성남 지역 사회 여론, 이런 것 때문에 허위 증언한 것이 맞느냐, 이렇게 얘기를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 맞습니다. 딱 얘기했고, 그럼 이재명 요구를 받고서 중압감을 느낀 것이 맞느냐? 예, 그렇습니다. 또 맞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가 이렇게 위증을 요구할 때만 하더라도 설마 나한테 거짓된 내용을 요구하겠느냐?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다. 왜? 이재명이가 위증이라 이런 그 말, 즉 위증이 사실이라고 전달할 때는 현직 경기도지사 신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지사에다가 변호사 출신인데 사실이 아닌 내용을 나한테 이야기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다. 왜? 이게 정상적인 사고예요. 그죠? 근데 이재명은 정상적인 사고자가 아니고 범인이잖아요. 이게 전부 거짓말, 가짜, 사기를 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재명이가 이 김진성이한테 김병남 전 시장과 KBS 간에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 요렇게 위증을 해달라고 한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그리고 또 지난달 첫 재판할 때 이재명이가 본인과의 관계는 애증이 있는 매우 위험한 관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보고 엄청 서운했다는 거죠. 배신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그러냐. 이재명이가 지난달 22일 날 첫 재판에서 김진성이하고 자기의 관계는 애증의 관계다. 그래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할 관계가 아니고 매우 위험한 관계다. 위험한 관계니까 자기가 위증을 하고 언제 또 이걸 부를지 모르니까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관해서 이 김진성 씨가 뭐라고 하느냐면 지난 22일 날 공판에서 이재명이가 소위 꼬리 자르기를 하더라. 거대 야당 대표인 이재명에게 갖고 있던 최소한의 존중을 허물어뜨리는 모멸감과 인간적 배신감을 느꼈다. 이렇게 오늘 법정 진술했어요. 그리고 오늘 검찰이 굉장히 중요한 근거를 공개했습니다. 2021년에서 2022년 사이에 위증 사건 이후에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어요. 이걸 보면 어마어마하게 가까운 사이예요. 그래서 이재명이가요, 2022년도 대선에서 패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직후에 김진성이가 이재명을 위로하는 문자를 보냅니다. 거기에 고맙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또 2022년도 6월 달에 이재명이가 계약을 해서 당선됐을 때 축하한다는 문자를 보내니까 또 고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애증의 관계 정도 이상이에요. 엄청 가까운 사이죠. 자, 그래서 이 김진성이가 이재명한테 대선 패배한 다음에 뭐라고 문자를 보냈느냐.
하염없는 눈물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잠시 쉬시고 마음껏 몸도 추스르시고 다음을 모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명칭을 보십시오. 형님, 지사님, 시장님, 대통령님, 예비 대통령님께, 예비 대통령님께 이 정도로 충성 맹세를 해요. 딱 충성.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금 답장을 보내는 겁니다. 이재명이가. 그리고 이제 개항에서 당선이 되니까 감축드립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충성 딱 그렇게 보내요. 또 이제 두 번째로 충성 딱 보내니까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또 화답을 보내요. 이런데 이게 위험한 관계? 야, 이거 지나가던 소도 들으면 웃을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이 위증 범행을 하기 전에 이 김진성이가요, 정진상이한테도 위증하러 지금 재판받으러 가요. 딱 형님, 제가 최선을 다하고 올게요. 이렇게 문자 메시지까지도 검찰에 또 공개합니다. 그리고 그 의정을 다 마치고 나서 정진상한테 전화했는데 전화를 못 받으니까 정진상이가 회의 중이라 못 받았는데 너무 수고하셨고 고맙다. 이 답신 문자를 보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검사가요, 이재명이가 2010년도 성남시장에 처음 당선될 때부터 일관되게 지지했느냐 물으니까 김진호 씨가 맞다. 그러니까 이 위험한 관계고 애증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이가 좋지 않아서 불안해서 내가 위증시킬 수 없어. 이러한 이재명의 주장은요, 김문기 그 하급직원을 내가 어떻게 알아. 골프까지 같이 쳤는데 해외여행을 열흘씩이나 갔다 왔는데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 그죠? 이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법적 책임 있는 것은 전부 모른다. 이걸로 일관하잖아요. 그리고 또 김인섭이 이번에 백현동 유죄 받았잖아요. 징역 5년. 김인섭이도 2010년도 성남시장 끝난 다음에 연락한 적이 없어. 그러는데 아니 지금 경진상 통해갖고 전부 메시지 감옥에 가 있는 김인섭한테 전달을 그랬잖아요. 야, 이런 뻔뻔함이 바로 이재명의 본질적인 피에 섞여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김진성에 대한 결심 공판을 하려고 했는데 미뤄졌어요. 왜 그러느냐? 본래 김진성이가 이 분리신문해 갖고 자기 거 재판을 빨리 끝내달라 이렇게 해서 재판부도 이걸 받아들였어요. 근데 검찰이 오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재명이 아직 재판 중에 있고 또 공범 간에 둘이도 공범이잖아요. 처벌 균형성을 고려할 때 이재명이하고 김진성이 구형을 함께하는 것이 적당하다. 변론 종결을 미뤄달라라고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김진성이도 좋아요. 하니까 재판부도 좋습니다. 하고서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같이 구형하기로 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재판이 이제 지난달 22일 이후에 27일 만에 있었는데 다음 달에 또다시 이 재판정에서 또 재판이 있게 됩니다. 이거 빨리 법정 구속해버려야 돼요. 대책이 없어요. 이거 빨리 거짓말 분석하는 것도 참 피곤하고 아주 참 힘들어요. 그때마다 이 분노를 느끼고. 예. 자, 이번에는요, 이 조국신당 창당 준비위원회 이렇게 되잖아요. 조국신당 이 말은 쓰지 말라. 이렇게 선관위가 유권 해석을 했어요. 자, 그렇지만은요, 이런 조국할 때의 한문 조국이 아니라 대한민국 우리나라 할 때의 조국은 써도 좋다. 그래서 조국민주개혁당, 조국민주개혁행동, 조국민주행동, 그 다음에 조국시민행동, 조국민주당, 민주조국당, 조국개혁당, 조국혁신당 이런 거는 쓸 수 있다. 이 얘기는요, 2008년대 친박영대 명칭은 허용할 때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정당법 41도 이 규정에만 특정인 연사 식수인 정당 명칭은 사회 통념에 비춰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유사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이 41조 규정 이외에는 달리 당명과 관련해서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쓰게 했는데 다만요, 2020년도 안철수 신당은 사용을 불허했어요. 왜 그러느냐? 이 헌법 8조, 그러니까 정당의 목적, 조직과 활동 민주적이게 한다는 헌법 8조, 그리고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59조. 근데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됐다. 예. 그리고 조국은 말이죠, 별도의 지금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이 정치를 한다. 정치를 한다는 얘기는 곧 출마한다는 얘기다. 다만 지역으로 나갈지 비례로 나갈지는 당이 정식으로 만들어진 다음에 나가겠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 때문에 국회의원을 하루만 하게 될지 1년 하게 될지 또 파기환송 절차를 거쳐서 3년 하게 될지 나도 모른다. 옳은 얘기죠, 이거는. 만약에 국회의원직을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내 동지들이 대신 할 것이다. 그리고 목표는 열석이 목표다. 예,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말 뻔뻔하죠.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추미애 관련 입장인데요. 추미애가 말이죠, 지금 임종석이하고 지금 성동갑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보도를 보면은 둘이서 거기서 경선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추미애 입장에서는 임종석을 잘라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통합을 내세워서 혁신 발목을 잡을 때는 과감하게 혁신을 살려라. 그러니까 혁신 차원에서 임종신을 잘라내라는 거예요. 예. 자, 이미 이거 가지고 둘이서 붙은 적이 여러 번 있죠. 그러면서 통합도 혁신을 받쳐줄 때 중요한 것이지 통합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혁신을 위해서 통합된 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선거 때마다 화합과 통합을 명분으로 개혁에 매진한 사람들은 외면한다. 지난 대선이 그랬고 총선을 앞두고도 비슷한 상황인데 정말 답답하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지금 성동갑이나 뭐 다른 송파나 뭐 이런 데 거론이 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적으로요. 지금 추미애는요. 인종석이 있는 성동갑 아니면 용산 동작을 송파갑 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추나땡 이 말이 아직도 유효한 게 맞죠? 예.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